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선 이후 수도권에서 풍선 효과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지난달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예상치 않았던 변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분양시장부터 매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여러 변수들도 여전한 만큼 앞으로의 주택시장 향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정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나왔었던 그 수용성 지역을 타깃으로 한 대책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부가 지난달 20일에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그리고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세제와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용성 지역의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좀 지역별로 이제 선별적인 맞춤형 대책을 좀 내놓은 건데, 지금 2주 정도 지났지만 시점에도 좀 강세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간 변동률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 하락세를 이어간 곳은 이제 서울에서는 양천구와 그리고 강남 3구뿐이었습니다. 그 상승폭이 이전보다 둔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강남권 지역, 노도강 지역으로 불리는 곳인데,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의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살펴볼 텐데, 역시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원과 안양, 용인 대부분 지역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원 장안구나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새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1%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수원 지역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워낙 이것도 사실 핀셋 적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잡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좀 전에 말씀은 드렸는데요.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집값 상승세가 당장 꺾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중론입니다. 그 배경에는 교통 호재와 같은 개발 호재들이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인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있고요. 수도권 급행철도인 GTX A 노선, 그리고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노선과 또 월곶과 판교를 잇는 이런 교통 호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긴 한데, 정책 효과도 있겠지만 신축과 구축 아파트 사이 간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또 이런 측면에서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같은 의왕시라고 해도 30년 된 오전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대책 전후로 해서 모두 2억 3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교통 호재가 있는 포일동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억에서 8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11억 9천만 원까지 이제 매매가가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단위 핀셋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도 했습니다. 동단위 얘기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변수가 나타난 것이 코로나19가 역시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사실 1월까지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 18일부터죠. 대구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좀 상황이 급변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추경까지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나눠서 살펴보면 분양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방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견본주택의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고, 사실상 분양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불안하기만 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시세 차익이 좀 기대되는 로또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견본주택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 평균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기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역별로 또 현장별로 좀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좀 사려는 사람과 또 팔려는 사람, 그리고 중개인마저도 현재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집 보기를 좀 피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양도세 중과 혜택이 이어질 수 있어서 3, 4월에 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좀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역시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또 한 달 있으면 4월이고 여기에 따른 또 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시장에서도 사실상 4월에는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뭐 공약 이런저런 거 나오다 보면 뭐 개발 호재 뭐 이것 때문에 또 들썩들썩 할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또 이어서 총선과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오늘이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또 인하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12월 이후 최대 인하폭을 결정할 정도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좀 힘을 얻고 있는데 이제 가계부채 증가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금리 인하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기존 이제 정부의 일관성 있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환율 문제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상존해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민이 좀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또 부동산 시중으로 집중되는 현상들을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생각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중에 유동자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또 상승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향들도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가거나 소비를 하는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매매와 임대 거래가 줄고 있고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까지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